분 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들에 대해서 2차 공격을 개시했다는 속보가 들리고 있고요. 또 KBS 속보에서는 백악관이 긴급 회의를 했고 민항기들의 이란과 이라크 쪽 운항을 금지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이란 테헤란 부근에서 추락했다는 지금 사고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 여객기에는 180명 정도가 탑승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체 결함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란의 공격 때문인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에 그동안 피해 복수를 예고했던 이란 정부가 오늘 오전부터 이라크 주둔 미군 공군기지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공습 상황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저는 사실 오늘 공습하는 걸 보면서 91년도 제가 군에 딱 들어갔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걸프전. 네, 맞아요. 예. 91년도 1차 걸프전 이라크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군에 그때 난로를 못 되게 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기름도 반밖에 안 줬고 그때. 네. 근데 사실 안 좋은 기억인데요. 근데 오늘 공격은 사실 이란이 미국 기지를 직접 공격한다고 하는 건 상상을 잘 못했던 일인데 아마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시 30분인데요.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알사드 공군기지 등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습 직후에는 사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미국 CNN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이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옵니다. 네. 근데 다만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미 군 당국도 공식적인 사상자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분노한 이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해서 미군 사상자가 몇 명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일종의 좀 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네. 현대전은 또 심리전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아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격 규모에 대해서는 이란과 미국의 발표가 지금 조금 좀 다른데요. 미국 국방부는 처음에 1차 이제 미사일 발사했을 때 12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지금 2차로 계속 발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수십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표한 것보다는 좀 발사 규모나 이런 것들이 공격 규모가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랍권 매체들에 따르면 한 곳에만 공격을 한 게 아니고요. 알사드하고 에르빌 공항 인근 미군 기지 두 곳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고요. 네. 알사드 공군기지에 있던 미군 군용기 여러 대가 파괴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알사드 기지 측은 외부에 의료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그렇죠. 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또 알사드 공군기지에는 미군이 약 1,500명 정도 주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노르웨이 군도 한 70명 정도가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기지를 공격을 했을까? 지금 이라크 공격 때부터 2003년도부터 이 기지를 사용했고요. 미군이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그러니까 수니파 원리주의 조직 이슬람 국가 IS 격퇴전을 벌이면서 이 기지를 아주 유용하게 공군기지니까요. 네.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어제였습니다. 미국에 우리는 보복하겠다.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공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는 좀 빨리 공격이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13가지 공격 시나리오가 얘기할 때는 뭐 설마 미국하고 이란이 전면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러는 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 테러의 형태로 아마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13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좀 더 문제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리의 강력한 보복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격 시각도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격한 시각에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P통신에 따르면 작전명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명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더 강력한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미사일이 발사됐다거나 폭발물이 폭발했다거나 이런 거는 일부 무장단체가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뭔가 했던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이란 혁명수비대? 네. 예, 거기는 정규군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군인데 아주 특별한 군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란 혁명이 일어났던 게 1979년이었는데요. 1979년도에 그때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할 때 그때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하고 뿌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란에는 정규군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 혁명수비대의 위상이 오히려 더 높아요. 거기에 사령관을 미국이 암살을 했고. 그렇죠. 혁명수비대의 최정예군이라고 할 수 있는 쿠드스군의 사령관을 미국이 이란은 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 미국은 또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공식적으로 뭐 보복 공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서로 간에 어쨌든 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사실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고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미국이 다시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선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만약에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하면 그건 진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아무리 미군 기지라 할지라도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라 할지라도 우리 영토나 다름이 없고 만약에 사상자가 나올 경우에 미군 병사가 숨졌다. 그럼 미국 여론도 들끓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합당한 부합하는 공격을 하거나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거보다 비례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연 그 공격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시각은 우리보다 좀 늦으니까 한 15시간 정도 늦으니까 아침이 되면 지금 성명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성명에 어떤 방식의 공격이 있을지 예측 가능한 어떤 얘기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국제유가도 뛰고 있고 뭐 금값 올라간다고 하고 뭐 증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경제가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앞으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5%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금값은 2.4% 가까이 올랐고요. 이 지금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를 넘어선 건 2013년 4월 이후에 6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요.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엔화도 달러당 107.65엔 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일본 등 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뭐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성명을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거기까지는 생각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미국하고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이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적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 이란 혁명수비대장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군사적 대응에 반격에 나선다면 이스라엘의 하이파와 텔아비브는 가루가 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면 네. 이란은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이 다시 또 이란을 때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중동 국가들을 뭐 물론 시아파 국가하고 수니파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지금 과거에 이라크하고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시아파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사실상 정부가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정부가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란을 만약에 지원하는 경우가 생긴다. 네. 그리고 다른 국가가 거기에 가세한다. 그러면 중동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또 이 지역에 무장 세력이 또 어렵죠. 많이 또 암약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시아파 무장 단체라고 분류하는 곳이 무자히딘하고 헤즈볼라인데요. 그 무자히딘하고 헤즈볼라를 예.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있었던 그 정규 군 안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게 보통 통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자히딘하고 헤즈볼라도 같이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청취자 류상주님, 저도 걸프전 때 91년 기억납니다. 저는 91년 5월에 제대를 했는데 걸프전 때문에 제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그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예. 네. 이번에 미국은 호르무즈에 우리 군에 파병해달라고 한다는데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91년 이 상황을 많이 좀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과연 쉽게 전쟁이 끝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국지전으로 전쟁이 벌어지거나 뭐 이렇게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이란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막이 막 있는 그런 중동의 다른 국가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고원지대에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산악이 험준합니다. 이란 지형이. 예, 지형이요. 그러니까 산맥도 굉장히 많고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쉽게 끝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예요. 예. 그 인접한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또 해요.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상당히 요충지라면서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에 전 세계 그 석유관 70%가 이동하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옆으로 이렇게 옆구리로 끼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협에서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란 정정이 불안해진다 그러면 바로 인접한 이란은 소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일이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저희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돼 있었다라는 네.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자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좀 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위험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우선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단결이라든가 어떤 표 결집을 위해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기도 했고 또 지금 재선 앞두고 선거를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근데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미국 언론들도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 노선을 채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경제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고 우리한테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군 주둔 비용 다 당신들이 대라 이런 식의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뭐 전쟁이 있는 국가라든가 이런 데 지금 파병되어 있는 미군이 많은데 다 데리고 오겠다. 왜 뭐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 소중한 자식들이 가서 전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그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상원에서 이제 탄핵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국내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봐도 그동안에 외교적인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 북한 비핵화 협상 얘기하고 뭐 그동안에 북한이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 안 쐈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뭔가 뚜렷한 성과는 없고 외교적 갈등만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이란하고
뭐 핵 협정도 파기했지만 좀 더 강하게 나갔을 경우에 미국 국내 여론이 오히려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지금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사실 정치적인 분석에 관한 얘기고요. 만약에 전쟁 형태로 나가게 될 경우에 미국 국내 여론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선거에 뭐 그냥 마냥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 또 거꾸로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이 이란을 경제 제재에 들어갔잖아요. 이란에서 엄청나게 시위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란이 시위를 많이 하는 국가도 또 아닌데. 네. 그래서 뭐 총격전이 벌어져서 뭐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외신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들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레이만 사령관이 순직으로 인해서 이란 역시도 국내 여론이 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란이라든가 미국 상황은 그렇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제 여론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토사구팽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IS 이슬람 국가를 격퇴할 때 그때 이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IS는 순위파 무장단체였거든요. 근데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시리아하고 함께해서 미국과 그리고 그 쿠르드족하고도 같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IS를 격퇴하고 나니까 그 격퇴 중심에 섰던 게 솔레이만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여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습이 이라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솔레이마니는 그냥 무슨 테러 단체 수장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란의 정규군의 사령관이에요. 예. 근데 한 나라의 정규군의 사령관을 다른 나라에 있는 공항 인근에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미군을 위협할 만한 뭔가 군사적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동원해서 폭격했다. 이건 국제법 위반 가능성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미국 국내법으로 봐도 심각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파병을 결정한 상황이고 우리는 파병 검토하고 있던 상황인데 좀 고심이 큰 상황 아니겠어요? 일본은 파병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거 다시 접어야 되나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지금 고민했는데 해리어리스 미국 대사 주한미국 대사가 파병 요청했다면서요? 파병 요청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파병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소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